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자, love to 도둑이 hate, but I 매를 never feel 듭니다. oppressed. Got a lot on my 이런 mind, 말을 but I never get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2판 4판인 것 같아요. 그냥 오대수 그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 그 최민식 씨의 이름이 오대수입니다. 오대수. 오대수가 이제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산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 뭐 이런 뜻에서 오대수라고 그래요. 이게 국민의힘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오대수야 얘네들이. 아니면 여의도의 원빈입니다. 오늘만 살아. 내일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만 어떻게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보자. 나중에 저는 이 뒷감당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0명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대한민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기관총으로 무장을 해서 오늘 보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는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나온 폭로예요.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대한민국 관저 근무자들. 1월 7일 오늘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저 여기 두 사람 보이고요. 예. 대통령 경호처 CAT 팀 근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도에서 경찰조차 일부만 공포탄 포함된 리볼버 실총을 들고 다니는데, 캣 팀은요 실탄, AR, SMG 풀 장전에 완전 무장, 연사 가능 상태로 경호를 하는 대한민국 공도에서 가장 공격적인 경호팀이다. 캣 팀은 지금 주로 특수부대에서 검증된 전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총을 지금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총으로 무장한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기 보시면 한 명이 이거 소총을 지금 들고 있잖아. 이게 연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연사도. 이거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거 박은정,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래. 니네들이 총을 들고 그래 거기서 뭐 그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설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럼 경찰이 진입을 했어. 거기다 대고 총기 난사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경찰이 총을 맞았어.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쟤네들이 이긴 거예요? 야, 이거 쟤네들이 총이 있으니까 우리가 체포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다 돌아갑니까? 아니 200명이서 뭐 그럼 경찰은 뭐 무기가 없어요? 아니 그럼 경찰이 못 막으면 군대는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200명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을 다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야 쟤네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야. 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부상을 당하거나 경찰이 사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걸 니들이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리고 이건 내란이에요. 내란. 내전이야 내전. 니넨 다 사형이야.
거기서 총질하는 사람들은 근데 왜 총 들고 설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뒷일을 전혀 생각을 안 해. 지금 보면 제가 윤석열이 계엄하던 날도 황당했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제가 너무나 황당해하는 걸 그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황당했냐면은 내란을 했다가 계엄을 선포했다가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친이 쿠데타가 됐건 어떤 쿠데타가 됐건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최소한 사형 수개는 사형이잖아. 사형 무기징역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거는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국회에선 당연히 계엄 해제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민주당이 170석이 넘으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건 국회 표결을 막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표결을 성공을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군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다 진압을 하든지 그러고 그냥 아예 쿠데타로 밀고 나가는 거지. 아니면 실패를 했어. 그래서 계엄 해제를 해. 그러면은 해외로 도주를 하는 거예요. 뭘 갈 데가 없어서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봤어. 그래서 밤늦게까지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게 그냥 계엄 해제한대요. 하야 선언도 없었어. 이건 뭐지? 설마 무슨 다음 계획이 있겠지? 계획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저놈은 그냥 미친놈이구나. 저는 그 12월 4일 새벽에 윤석열은 저건 그냥 미친놈이구나. 그럼 딴 놈들은 윤석열하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미친놈이 아니잖아. 근데 보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미쳤어. 저는 거기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처장이야. 경호처장은 제가 볼 때는 내란 공범이고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 돼요. 경호처장도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2판 4판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밑에 경호처 직원들은 그걸 왜 막습니까? 막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막는 행위 자체가 내란인데다가 거기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상자가 있건 없건 간에.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저 미친 짓들을 왜 하지?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했을 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저격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은 다 사형이 됐어요. 저는 경호처 직원 여러분들도 저분들이 이제 너무 몸을 쓰는 것으로만 한평생 살아와서 머리가 안 돌아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러는 건지 거기서 지금 총 들고 설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설령 막았다고 한들 윤석열이 영원히 대통령을 합니까? 이게 더 황당한 오늘 또 얘기가 나왔어요. 얘네들이 지금 미쳐 날뛰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친윤 이철규 훗날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두드느라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라. 이거 협박 아닙니까? 경찰을 협박한 거예요, 경찰을. 이거는 협박죄로 바로 고발해야 돼요. 협박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응?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라는 뜻밖에 더 됩니까 이게? 자, 이철규가요.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예?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라. 뭐 완전 맥락상 협박인 거죠. 야, 우리가 집권하면 넌 다 죽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윤석열이 복귀하면 넌 죽어. 그러니까 본부장이 우 본부장이 대놓고 듣기 거북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거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짓을 또 하고 있죠. 우 본부장의 발언들을 모욕적이라면서 충돌을 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 본부장 판사한테 가서 따져라. 판사한테 가서 따질 일이죠. 판사가 영장을 냈는데. 자, 이철규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다. 엄연히 통치권자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경찰이 수치스럽다. 요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내란이고 반란이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이거 전두환이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이게 완전 내란이야 이것들이.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대놓고 경찰 수뇌부를 협박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70%가 넘는 국민들은 다 내란이고 반역입니까?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전혀. 이 무식한 놈들이. 심지어는요. 오늘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 수방사령관 경호처 외곽경비 군을 인간방패로 동원. 부모 항의가 빗발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인원들이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수도방위사령부 사병들을 불법적으로 동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요. 당시 1, 2, 3차 저지선에 55 경비단과 33 군사 경찰 대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러고요. 특히 3차 저지선인 인간방패도 군 병력이 포함이 됐다. 55 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경계 임무와 한남동 관저 일대 경계 임무를 한다. 33 군사경찰대대도 마찬가지다. 한남동 관저 경계 근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불법 동원한 것은 불법이다. 12.3 친위 쿠데타에 육군 핵심 부대들이 동참해 부대 지휘관들이 체포 구속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있는데 또다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최정예 부대원들을 동참하게 하는 이 행태는 정말 참담하다. 검은색 패딩 모자를 쓴 인원들이 군 병력으로 평소 검은 패딩을 입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검은색 패딩을 입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명찰인데 그 가렸죠 다? 여기가 요 인원들이 군 병력이라는 거예요. 자, 특히 55 경비사단은 의무 복무 병력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해당 부대 병사 부모들이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을 지금 강제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에.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데 저런 일에 동원이 되면 사병들이 본인들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떠밀려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다 사법 처리를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항의 전화로 끝낼 게 아니고 가서 수방사령관 멱살을 잡아야 돼요. 아, 지금 없구나. 감옥 갔구나. 아니, 지금 다 감옥에 보내고 있는 거잖아. 그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돼요. 그리고 우리 사병 여러분들도요, 저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괜히 지금 빨간 줄 가는 거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돼요. 따르게 되면은 범죄자가 되고, 거부해야 애국자가 됩니다. 사병 여러분, 절대 저런 일에 총알바지로 인간 방패로 나서면 안 됩니다. 그 윤석열이나 경호처장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미 뭐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에서 지금 자, 그 이야기는 뒤에도 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나? 그 이야기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거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윤석열의 인간 방패로 동원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저기 그 아들들한테 빨리 전화를 하세요. 절대 그런 지시와 명령은 따르지 마라. 자, 그 고양이 뉴스에서 저렇게 우리 젊은이들은 불법적으로 인간 방패를 만들어 놓고 윤석열은 그날 어떻게 했느냐? 자, 고양이 뉴스에서 원재윤 PD가 망원 카메라로 윤석열이 도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윤 도주 의혹의 공수처장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 오늘 법사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을 해서요. 윤석열 도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 요거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에서는 알고 있었단 얘기네. 그러니까 즉 대통령 관용 차량이 이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난번 1차 체포 때 철수를 했던 배경이 아니었나, 배경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봐요. 관사에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수색영장을 더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어제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찰에서 윤석열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튀었는지를 경찰은, 공수처는 지난주 금요일에 1월 3일에 파악을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김용민 의원, 예를 들어 관저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튀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거지. 공수처와 경찰도.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하고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하나는, 자, 경호처에서 총기를 휴대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면, 그럼 공수처에서 지난주 1월 3일 날 철수한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정상 참작이 된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 없었다라면, 관저에 없었다라면은, 그러면은 수색영장을 관저로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면 체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에서 철수한 거를 우리가 비난만은 할 수는 없다. 요거는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아까도 뭐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 화기, 소총을 휴대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당시에도 하여튼 경호처에서 개인 화기를, 총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실탄이 들어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관저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튄 거. 네, 이것도 원재윤 PD가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공수처나 경찰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체포작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 자,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 행태상 도망가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복만사님, 윤석열이 이놈 누가 외구 시종자 아니랄까봐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징집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네. 우리 젊은이들을 이거 뭐 가미가제로 내몰고 있는, 그리고 지는 튄 거죠. 이런 놈이 무슨 뭐 상남자니 무슨 뭐, 에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윤석열이 여전히 물고 빨고 하고 있는 그 정금자 어르신들 진짜 한심합니다. 젊은이들 방패막이로 내버려 놓고 지는 관져버리고 튀는 놈이, 이런 찌질이, 이런 비겁쟁이, 이게 무슨 상남자고, 예? 성관이 상륙작전? 고무옷으로 쳐맞으면은 질질 짜는 놈이에요. 제가 언젠가 뭐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센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고 내면이 약한 사람이다. 외강 내유형이다. 강약 약강형이다. 멘탈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다. 겁쟁이다. 비겁쟁이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면이 약한 사람이 겉으로 허세 떠는 거거든. 진짜 강자는 외유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거들먹거리면서 뭐 도리도리 하면서, 예, 쩍벌하고 뭐 어깨 팍 내밀고 똥폼 잡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내면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김건희 같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점쟁이들한테 의존을 하고 김건희한테 쩔쩔매는 겁니다. 저는요, 윤석열이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줄리 중독이라고 봐요. 술을 안 주면, 예, 그래도 몇 달은 살 수 있어도 김건희 줄리를 안 주면은, 제가 김건희를 구속시키면, 예, 준이의 마녀사냥님, 한동훈의 재등장으로 활력을 찾은 채평 화이팅, 윤석열이 끌려 나오는 모습 꼭 볼 수 있기를. 저 김건희 구속되면은 윤석열은 자연사 급사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내면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야.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예, 김홍식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도주를 합니까? 그 도주하면 안 잡혀요? 도대체 어디로 도주를 할 건데? 아니, 이런 자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 추운 날, 예, 뭐 유튜브 하는 놈들이야 슈퍼챗 빨아먹으려고 그 짓거리 한다고 그래도 왜 그 어르신들 이 추운 데 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정청래 의원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오늘 또 국회에서, 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법사위가 좀 파행이 됐어요. 윤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 예, 김리남님 감사드립니다. 사형 선고 받을 것. 근데 이게 왜 파행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극언이다. 예? 요 발단은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누굽니까? 아,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국민의힘 의원을 뭐 계속해서 만났다라는 설이 있어요.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왜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구구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서희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 라고 반발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 이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빨리 적용해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 얘기를 했더니 항의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또 이성윤 의원,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 언성을 높이자 이것 보세요. 윤석열이 사형 당할 겁니다. 사형.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왜 뭐 화낼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네. 아니 팩트잖아, 팩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다 내란 수괴인데 사형 가능성이 높지. 아니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건 뭐 이성윤 의원이건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 있는 얘기를. 사형 당할 거다. 내가 봐도 사형 당하는데 이거는 사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저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거 이거 괘씸죄까지 더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사형이에요. 윤석열을 사형을 줘야 나머지 놈들 있잖아. 주요 임무 종사자들. 예컨대 한덕수, 최상모, 김용현이, 박안수 이런 사람을 무기징역을 줄 거 아닙니까? 내란 수괴는 무기를 주고 밑에 주요 임무 종사자도 무기를 주면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제가 언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무기징역 받을 정도의 주요 임무들을 수행을 했어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은. 그래서 나머지를 제대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사형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잖아. 있는 사실을. 뭘 열을 냅니까? 법대로 하는 건데? 아니 사형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형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아니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떡합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럼 윤석열을 무기를 주면 나머지도 다 윤석열보다는 적게 줘야 되잖아요. 수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내란 수계인데. 아니 반국가 단체만 만들어도 저도 예전에 이제 필드에서 뛸 때 그 진보 운동 하시는 분들 군사 독재 시절에 무슨 단체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항 조직이지. 이런 걸 만들면은 반국가 단체로 옛날엔 걸었어. 그 반국가 단체를 만든 사람 사형입니다. 사형. 그 이제 조국 대표가 그 대학 때 산호맹 사건으로 대학 때인가요? 대학원 때인가 하여튼 산호맹 사건으로 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인가? 그게 이제 산호맹이에요. 조국 대표도 이제 그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어. 근데 그 단체를 산호맹이란 단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노해 시인이야. 박노해 시인. 제가 볼 때는 그 단체 뭐 별로 그렇게 위협적인 단체도 아닌데 뭐 총 들고 뭐 무슨 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고 그 이유 하나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박노해 시인도.
어? 나중에 이제 사면 받고 나온 거지. 옛날에 웬만하면 반국가 단체는 다 사형이야, 수괴는. 근데 내란 수괴를 어떻게 사형을 안 줍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 판례가 다 있는데. 응?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은 뭐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은 사형이다. 어? 그거 팩트인데 어떡할 거야? 그 참 희한한 사람이네. 사람들이네.